유튜브에 제가 블로그 관련된 영상을 싹 다 찾아봤는데 이런 관점으로 블로그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체험단도 좋고 광고비도 좋겠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애초에 싹 다 거절하고 아예 배제하고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랑 제가 운영 2달 만에 월 140만 원의 수익을 블로그로 창출할 수 있었던 방법까지 영상 하나에 한번 꾹꾹 알차게 눌러 담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마드입니다. 자, 블로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인증부터 하고 넘어가야겠죠. 블로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블로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좀 웃길 수 있으니까는, 자, 보시면 코스 패딩 2년 동안 상위 노출 총 5,000뷰, 무인양품 패딩 2년 동안 상위 노출 총 4,000뷰, 로드종 그레이 비바 스튜디오 상위 노출 총 2년 동안 해서 이것도 각각 한 3,000뷰씩은 빨아먹은 것 같네요. 여튼 더 엄청 많지만 이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래 너가 하는 블로그 얘기 한번 드러나 보자 해주실 것 같아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댓글을 보면은 성마드님 저도 뭔가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요. 저도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열이면 열, 처음에는 무조건 블로그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건 유튜브랑 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처음 시작은 블로그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처음에는 블로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블로그를 해서 얻게 된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블로그를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정말 진짜 값진 건 뭐냐면은 상위 1% 역행자들만 가질 수 있는 정체성, 바로 생산자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돈이나 체험단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 평범한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유행하는 옷을 사거나 핫플레이스에 가서 돈을 쓰겠죠. 하지만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샀던 바지, 오늘 내가 먹었던 음식, 커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소비자의 정체성에서 생산자의 정체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그냥 옷을 사면 소비자지만 그 옷이 어디에서는 얼마에 팔고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리며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어떤 코디가 좋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의 정체성은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바뀌게 됩니다. 성마드님,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데요? 돈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인드 하나 바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소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생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달이 흐르고 반년이 흐르고 수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흘렀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져 있을 거라고 전 진짜 확신합니다. 저 또한 그때 얻었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분야 저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보이게 되면서 지금의 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최고 중요한 이 생산자의 정체성을 일반인 기준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라는 겁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 믿고 진짜 딱 한 달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사실 체험단 같은 거는 하라고 계속 메일이 와도 내가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저기를 왜 가? 라는 생각으로 죄다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중에 성공하실 분들은 그래 너 말 알겠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초보자분들이 처음 하실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블로그 제목이나 배경 디자인이나 블로그 이름이나 이런 거를 짓느라 기운을 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서로 이웃 하루에 몇 명씩 추가할 수 있죠, 블로그. 근데 저는 이거 하루에 몇 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해본 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도 의미가 없고 이 블로그의 가치를 오히려 깎아먹는 짓입니다. 트래픽은 찍히는데 체류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있는 것만 못하겠죠. 그냥 본질적인 거고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집중할 거는 그냥 썸네일과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썸네일보다도 제목과 키워드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썸네일이 좀 더 쉽고, 자, 썸네일이 쉬우니까는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썸네일은 그냥 뭐 제품 혹은 그냥 장소 사진이 그냥 인식만 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이 막 뭐 인스타그램처럼 뭐 예쁜 감성이나 뭐 예쁜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에 집중하는 성향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 무인양품 무지 패딩 게시물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다면 이제 매장에 들어갈 때부터 생각이 다르게 들겠죠. 뭐 매대에서 사진도 찍고, 뭐 패딩별로 색깔도 실물 색감도 비교를 해보고, 뭐 가격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다 적어놔야겠죠. 자, 보시면은 제목이 무인양품 패딩 리뷰, 발수 스탠드 컬러 재킷, 남자 패션, 무지 겨울, 뉴스, 사이즈 트렌드 유행,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적어놨습니다. 일단 메인 키워드인 내가 리뷰하고자 하는 제품은 맨 앞에 당연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할 수 있는 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무인양품 패딩 리뷰,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예시를 들면은, 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목에 넣으면은 무인양품 패딩, 무인양품 리뷰, 패딩 리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트래픽에서 게시글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실전으로 하나 글을 만들어 보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정말 좋아하는 이자카야에 갔었는데 직접 포스팅을 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자, 제가 방문했던 이자카야는 문정동 목로 주가라는 술집이고 꼬치 맛집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내 게시물을 보게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문정동 맛집, 뭐 이자카야 추천, 뭐 술집 데이트 코스, 꼬치, 야장 주차, 뭐 이 정도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저는 블랙키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직접 생각을 해서 떠올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블로그를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생산자의 정체성을 갖기 위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도 좀 소비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심리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글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일단 너무 부끄럽지만은, 초창기라서 너무 허접하고 부끄럽지만은 제 무인양품 패딩 게시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진짜 대단한 필력이라고 할 게 없죠. 사실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소비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을 역으로 유추해서 그냥 그것만 해소를 다 해드린 겁니다. 자, 저희가 아까 같이 만들었던 제목이랑 제가 어제 찍었던 사진으로 포스팅 하나를 뚝딱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상위 노출 로직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그냥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누가 이거를 검색을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내 포스팅을 볼까, 어떤 것들이 제일 궁금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미리 해서 반대로 그거를 포스팅해서 미리 해소를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에서 내 게시글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도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에다가 그 다음에 내 게시글을 엮어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자, 제목은 아까 지었던 문정동 맛집, 장지역 이자카야 추천, 술집 데이트 코스, 뭐 야장 주차, 그 다음에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송마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 이거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거, 사실 위치죠. 뭐 어디 역에서 내리면 더 빠르고 편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꿀팁인데, 이 주차 정보,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주차 정보도 제가 가게에 방문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또 술집이기 때문에 주차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인테리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날씨에 사람들이 야장이 또 되게 활발합니다. 근데 야장을 하는 가게도 있고 안 하는 가게도 있고 그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궁금증도 야장도 아주 뾰족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강조 표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폰트에다가 그냥 굵게만 해주고 뭐 글씨 배경 해주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PC 버전보다도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포스팅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리뷰하는 포스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다들 궁금해하시고, 사실 네이버 지도에 들어갔을 때 다 원래 나와 있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메뉴판이 잘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해주고, 제가 어떤 거를 주문해서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여기 맛있니? 뭐 분위기 좋니? 가격은 싸니? 주차는 어떻게 되니? 여기 어디니? 뭐 등등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를 시켜주는 포스팅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먹을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냥 생산자적인 마인드만 탑재를 하고 그냥 사진만 가끔씩 곁들여주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2달가량 하니까는 꽤 많은 키워드들의 상위 노출을 제가 먹게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블로그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뭐 키워드 상위 노출의 비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이 틀만 갖춰주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뭐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피부과에 갔다가 나오는데 앞에 PT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PT샵 앞에 붙어있는 그 사장님, 관장님 사진이 막 거의 뭐 몸이 김종국 같이 막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뭐 요새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좀 장사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어떤 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블로그를 운영을 제가 대신 해드려서 이 무너져가는 헬스장을 제가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 이렇게 패기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말로 감사하게도 흔쾌히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셨지만은 당연히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 제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됐겠죠. 자신감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 그리고 제가 상위 노출을 먹고 있는 이 수많은 키워드들을 포트폴리오 삼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지점 2개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지점 1개당 70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140만원의 금액을 받고 블로그 운영을 대신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돈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의 경험과 기억들이 저한테는 양분이 되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해당 키워드로 제가 해드린다고 했던 상위 노출도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저도 바빠지고 사장님도 센터를 이전하시게 되어서 지금은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보고 싶다, 나도 사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제가 딱 하나만 드리자면은 평소에 뭔가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도 재밌고 지속 가능해지고 나중에 남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여튼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얻었던 이 생산자 마인드랑 수익화를 하면서 얻었던 이 도전과 협상의 기술 같은 것들은 정말 좋은 양분이 되어서 지금의 속마들이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블로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